상대를 보시면은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굉장히 복잡한 분열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북위부터 해서 당까지 이어지는 지배층 자체가 선생님이 전 시간에서 관롱 집단이라고 했고, 이 관롱 집단 자체가 결국에는 특징이 문무가 합쳐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핏줄로서는 바로 핏줄이 섞인 수당 자체가 한마디로 말 타는 애들, 북방민족과 한족의 피가 섞인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북조 시대의 분열을 끝낸 것은 북조를 이은 수의 문제였습니다. 589년에. 그래서 수 문제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처음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제를. 자, 그래서 과거제라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바로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건데, 그 전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뭐였었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바로 국품 중정제라고 하는 추천에 의해서 뽑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추천이었던 거는 지방 세력에 있던 호족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바꾸면서 귀족들끼리 서로 추천을 하면서 결국엔 뭡니까? 그들만을 이끌인 바로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을 했었습니까? 근데 그 문벌 귀족 사회를 타파하고 새로운 인재를 뽑기 위해서 수 문제가 과거제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사병 수유를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북일에 실시됐던 균전제와 부병제 등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수 문제가 또 뭐를 하게 되냐면요, 대운하 건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운하 건설을 시작을 해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 문제는 대운하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뒤어서 양제가 등장을 하는데, 양제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운하 뜨면은 대운하가 완성된 것은 바로 양제다. 양제. 그래서 대운하를 완성시킨 것은 양제고, 대운하를 시작한 것은 문제다. 그래서 양제가 바로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대운하를 완성을 하면서 바로 경제통합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다지게 됩니다. 밖으로는 대외 진출을 꾀하여 남북으로는 안남과 돌고를 공격하여 제압하고, 이후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침략하는데 실패해서 국력을 수모하게 됩니다. 양제 같은 경우에는 여수 전쟁을 통해서 이때 양제 때 바로 살수 대첩을 통해서 뭡니까? 특히 고구려 2차 원정에서 살수 대첩으로 수문제의 100만 대군이 거의 괴멸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수나라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면요, 이러한 대외 정책과 그 다음에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과중한 부담에 시달렸던 농민들이 저항하면서 수는 건국된 지 38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618년에 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사랑했던 대운하에 배를 띄워놓고 놀았거든요. 근데 대운하의 배 안에서 우문화급이란 애한테 칼 맞아서 양제가 죽게 됩니다. 다음에 당나라를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는요 618년부터 907년 있는데, 수나라 때의 이 녹색이 수나라 때의 운하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이 현재의 운하라고 합니다. 현재의 운하. 그러니까 지금의 운하 길이보다 더 긴 거니까 얼마나 굉장한 길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영제고라고 해서 이게 탁권 베이징까지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운하 자체가 고구려 원정 때 병력을 나르고 그 다음에 군량민을 날리고 어떤 군사적 준비를 하는 또 수단으로 쓰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당나라를 보면은요, 당고조 이연. 자, 그래서 수나라를 세웠던 수문제 또는 수양제와 그리고 당고조 이연은 핏줄로 관농 집단이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그러니까 핏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고조 이연이 수말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당나라는 몽골 귀족 중심의 사회로서 율령 통치 체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율령 통치 체제를 완성해서, 그러니까 법이죠. 법을 완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이 삼성 육부제로 다스리게 되고, 지방은 주연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수 문제가 실시했던 과거제를 계승해서 강화시키게 됩니다. 황제가 있고 삼성이 있으면은 삼성은 정말 간단하게 보면은 황제, 그러니까 조선을 치면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서를 교지라고 하고, 이 교지를 받는 거 수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서, 황제의 명령서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중서성은 뭐냐면은 정책을 위반을 합니다. 이 정책을 위반한다는 건 뭐예요? 정책을 초안을 작성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명령서를 만드는 데가 중서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황제의 명령서에 어떤 정책을 넣어서 황제 명령서를 만드는데 이게 야 예를 들어서 운하 만들어 라고 했는데 그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위반을 하고 큰 그림만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문화성이 딱 보면은 그 운하를 만들 때 돈이 얼마 드는지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동원을 해야 되고 얼마나 기간이 걸릴 건가 그런 디테일한 거를 바로 이 문화성에서 정책을 심의를 하고 하면서 디테일한 거를 이제 다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서성과 문화성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왕의 명령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건 아닌데 하여간 그래서 나중에는 저 후대로 가면은 중서성하고 문화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서성과 문화성에서 왕의 명령서가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고 이게 디테일하게 다듬는 과정이 문화성이라면은 이제 상서성에서는 뭡니까? 이게 실제 집행이 되는 실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후 예병 현공에서 6가지의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부서가. 근데 그게 그 예전에는 6가지로 퉁쳤다. 그래서 이부는 관리인사, 뭐 호부는 호적 재정, 그러니까 돈 관련돼서, 예부는 외교 교육, 뭐 이런 거,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공부는 뭐 공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방은 주현, 그래서 뭐 경기도, 뭐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고조 이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태종을 보겠습니다. 당태종은 이름이 이세민인데 이 사람이 조선의 태종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태종이 자기 형제들을 죽인 왕자의 난,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때 방석 방번을 죽이면서 손에 피를 묻히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형제들 죽입니다. 그래서 현무문의 변이라는 통해서 중국판 왕자의 난이거든요. 거기서 그 자기 형제들 죽이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거를 정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피가 말 타는 애들이 섞였기 때문에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말 타는 애들이었던 둘거를 정복을 하면서 그 말 타는 애들의 최고 권력자의 명칭인 천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천간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정벌을 하는데 이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이에요.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다음 싸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양제 때하고는 달라요. 수양제 때는 고구려의 그 대표적인 게 요동성이라고 그니까 고구려가 중국과 싸우면 그 최전선의 전선의 최고 유충지가 요동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수양제 때는 이 요동성이 뚫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태종 때는 이 요동성이 뚫립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고구려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사실상 상당히 고전합니다. 당태종 이세민 때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고구려 정벌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안시성 전투. 양제 때는 살수대첩, 그 다음에 당태종 때는 안시성 전투.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종은 우리한테는 참 아픈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고종은 나당 동맹을 맺어서 당나라가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보급선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정면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산성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면서 상대방의 보급로를, 그러니까 그 식량선을 끊어서 그 무기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보급로가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신라하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다가 신라, 그 다음 백제, 일본, 고구려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강전투, 평행성전투를 통해서 이제 백강전투에서는 백제가, 그 다음에 평행전투에서 고구려가 그 660년에 백제가, 그리고 668년에 8년을 주기로 고구려까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백제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니까 자, 당나라가 신라를 보니까 신라도 오동통해요. 신라도 신라 땅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도 맛있겠다 하면서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대단했던 게 그때 당시 당나라는 지금 지금 미국이라고 보면 돼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매수성 전투, 육지, 그다음 기벌포 전투는 이제 뭘까요?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 고종 때 전쟁은 여러분이 당 고종 때 매기를 좋아해. 매수성, 기벌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장안은 그러니까 장안은 지금 시안이거든요. 그 내륙에 있는 큰 도시인데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이 국제도시로 번성을 하게 되고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쳐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교, 불교가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유교는 한족, 그다음 불교는 이민족이었는데 말 타는 애들. 근데 수나라 당나라 자체가 뭡니까? 말 타는 애들과 한족의 피가 섞이게 되니까 이제 유교 불교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교 불교. 그다음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글자인 한자. 그다음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그 법인 율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나라의 쇠퇴와 멸망입니다. 당현종 때부터 본격 멸망 시그널이 있는데요. 그 당나라 현종은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양귀비라는 여인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나라가 망조에 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안사이 난 이후 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안사이 난은 저기 당나라가 300년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의 절반을 그 당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을 치면 임진왜란 전후로 나라가 바뀐 것처럼 모든 제도가 바뀌는 것처럼 당나라는 안사이 난을 분기점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과 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안사이 난 이후로 농민이 몰락하고 중앙정부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사이 난은 그 당나라가 그 절도사라고 하는 어떤 지방장이라고 설명했죠. 군사가 강한 지방장이 있는데 그 지방장이 그 군사적인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안녹산 사사명이 나뉘거든요. 그 안녹산은 안녹산 자체가 절도사였는데 거의 당나라 그 난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 당나라 군사력이 거의 40% 가까이를 안녹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거의 한나라 국가의 군사력을 40%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반란을 안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게 한 8년 정도 갑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저기 안사이난을 그 진압하는데 누가 도와주냐면은 말 타는 애들이 도와줘요 또. 그래가지고 그 뒤로 당나라는 굉장히 비리비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황소인난 이후 세트를 하게 됩니다. 황소인난이 이제 그 황소는 절도사는 아니고 얘는 이제 소금장수 뭐 거긴데 황소인난으로 이제 세태를 하면서 이 황소인난이 당나라 멸망에 아주 결정타를 가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병방 절도사는 뭐였죠? 지방장인데 군사력이 강한 지방장이에요. 군사력이 강한 지방장이 절도사예요. 주전층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층이 당나라를 멸망하고 자기만의 왕조를 건설을 하죠. 양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전층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